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일상에 담는 경제 인사이트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그냥 통째로 흔들고 있는 그 이름. 아, 그거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반포 DH 클래스트 청약입니다.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렇습니다. 이 청약에 얽힌 숫자들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기회,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황금 감옥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연 이게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일지 아니면 아주 아름다운 덫일지 한번 탐색을 시작해보죠. 아,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하네요. 황금 감옥. 이게 단순히 좋은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스에서도 언급하듯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이라는 전례 없는 이익이 걸려 있다 보니까요. 이건 이제 개인의 내 집 마련, 이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사회적인 현상, 하나의 거대한 심리 게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심리 게임이요? 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 계획 전체를 이 아파트 하나에 걸려고 하는지 그 욕망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기본적인 숫자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지 이름, 반포 DH 클래스트, 총 세대수가 보니까 5007세대. 와, 그리고 이 중에서 일반에 분양되는 물량이 1832세대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1832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라고 봐야 할까요? 이걸 서울, 특히 강남 핵심지에 최근 몇 년간 공급된 총 아파트 물량하고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다른 단지들이랑요? 네. 보통 한 해 서울 전체 아파트 공급량이 10,000세대가 채 안 될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반포라는 이 최고의 입지에서 단 하나의 단지가 거의 2,000세대를 일반에 공급한다. 이건 시장의 관점에선 거의 사건에 가깝다고 봐야죠. 사건이다. 네. 비유하자면 오랜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낸 호수에 갑자기 거대한 빙산 하나가 나타난 것과 같은 그런 충격인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그 빙산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와, 빙산이라는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그냥 물이 아니라 얼음덩어리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그 빙산의 가치가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전국적인 열풍이 부는 걸까요? 가장 현실적인 질문 역시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스에 나온 숫자를 보니까 와,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어요. 예상 분양가가 20억에서 27억 원 사이고요. 네, 그 정도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변 시세랑 비교한 예상 시세 차익이 최소 20억, 많게는 30억 원에 이를 거라고 해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분양가가 25억인데 당첨되면 30억을 번다? 이 공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허공에서 만들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정책이 만들어낸 일종의 부의 이전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부의 이전이요? 네.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설사가 새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묶어두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통제된 가격하고 이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주변 아파트 가격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옆 단지는 평당 1억 5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이 새 아파트는 평당 7천만 원에 팔라고 묶어두는 거예요. 와,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 차액, 평당 8천만 원이 고스란히 당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라 규제가 만들어낸 거대한 차익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투자를 잘해서 얻는 수익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정해준 가격표랑 시장이 인정하는 가치, 그 사이의 차이를 그냥 개인이 가져가는 일종의 정책적인 수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부의 축적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처럼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렸다면 지금은 이 청약에 당첨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부의 사다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더 깊은 질문과 연결이 돼요. 성실한 노동이나 혁신적인 창업을 통해서 얻는 부의 가치보다 청약이라는 단 한 번의 당첨이 주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질 때 이건 사회의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거든요.
아, 왜 힘들게 사업해? 청약 하나 당첨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팽배해진다면 그 사회의 장기적인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로또 청약은 단순한 부동산 현상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보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30억이라는 돈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주는 대신 분명히 뭔가 대가를 요구할 것 같거든요. 제 의심이 맞나요?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까? 당연히 강력한 족쇄가 따라옵니다. 소스에서 명확하게 짚어준 두 가지가 있죠. 첫째,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 10년이요? 네. 그리고 둘째, 실거주 의무가 최대 5년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아까 말씀하신 그 황금 감옥의 창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년, 그리고 5년. 와, 정말 긴 시간이네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당첨됐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럼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당신은 30억 원짜리 당첨 복권을 손에 쥔 거예요. 네.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이 복권은 10년 뒤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5년 동안은 이 복권을 보관하는 금고 안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와. 바로 이런 계약인 셈이죠. 돈은 분명히 당신의 것이지만 10년 동안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없이 이 아파트라는 자산에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금고 안에 살아야 하는 복권이라니. 비유가 정말 강렬하네요. 그러니까 30억이라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섣불리 달려들었다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내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저당 잡힐 수도 있다는 뜻이군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갑자기 해외로 갈령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 이 조건들이 갖는 진짜 무서움입니다. 개인의 삶에는 수많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 아파트는 그런 변수를 허용하지 않죠. 아, 만약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법적으로 LH,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집을 다시 사들일 수가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요? 네, 즉 당첨자는 단순히 돈만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자신의 직장, 자녀 교육, 가족관계 같은 인생의 모든 주요 변수를 반포라는 한 장소에 고정시킬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금융적인 결정을 넘어선 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수준의 중대한 선택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10년 동안 묶이는 그 큰 돈과 내 삶의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얻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건 뭐 사람마다 그 가치 판단이 전부 다르겠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와 무시무시한 조건들을 다 이해했다고 치죠. 그래서 누가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틀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아, 일단 문은 열려 있군요. 하지만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넓은 문에 가깝습니다. 진짜 관문은 따로 있죠. 바로 서울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조항입니다. 잠깐만요. 우선 공급이라는 게 그냥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 거주자들끼리의 경쟁에서 게임이 그냥 끝난다는 의미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1832세대라는 물량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요. 이 정도 이익이 걸린 청약에는 수십만, 어쩌면 100만 단위의 신청자가 몰릴 수 있거든요. 100만! 네, 그러면 서울 1년 이상 거주자들만으로도 공급 물량을 채우고도 남게 되죠.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는 순서가 돌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청약의 진짜 무대는 서울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서울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희망이 있는 걸까요? 사실 청약하면 보통 가점이라는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은 일찌감치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주택 기간도 짧고 부양가족도 적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청약이 전 국민적인 드라마가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드라마요? 네, 바로 추첨제의 존재 때문이죠. 소스에 따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 물량에 가점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 물량이 배정됩니다.
이건 청약 시장의 가장 큰 진입장벽이었던 가점이라는 계급장을 잠시 떼고 모두에게 동등한 확률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청약통장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20대 사회초년생이든 60대 고가점자든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판이 열린다는 거군요. 이게 사람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드는 거네요. 나도 혹시 하는 그 희망. 맞습니다. 인간은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 확률이 0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에 엄청난 기대를 겁니다. 만약 100% 가점제였다면 이건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을 겁니다. 하지만 추첨제가 섞여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이 청약은 수십만 명의 2030 세대와 저가점자들을 관중석에서 경기장으로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와. 이번 생에 강남 입성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혹시 알아? 이런 작은 희망의 불씨를 던져주는 겁니다. 이 추첨제는 단순한 분양 방식을 넘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거의 사라진 이 시대에 나타난 일종의 비상탈출구처럼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문은 바늘구멍보다도 작겠지만요. 정말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단순한 아파트 분양 공고가 아니라 현대 한국 사회의 욕망과 기회 그리고 제약이라는 키워드가 응축된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반포라는 상징적인 입지에 1832세대라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대규모 공급이 열렸다는 점. 둘째,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 덕분에 당첨 즉시 20억에서 30억 원의 막대한 이익이 거의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셋째, 그 대가로 최대 10년간 팔 수 없고 5년간은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하는 황금 감옥과도 같은 강력한 조건이 붙는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추첨제라는 존재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나도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문이 아주 작게나마 열려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놓고 보니까 이 현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훨씬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반포의 새 아파트라는 이 하나의 특정 주소지가 갖는 가치가 어째서 한 사람의 평생 소득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가치를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10년을 기꺼이 저당 잡히려 하는 이 현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황금 감옥에 들어갈 열쇠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어쩌면 우리가 집과 자산 그리고 행복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솔직한 생각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